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하스웰 제온 E5-1650V3를 오버클럭 해보겠습니다. 라이젠 3300X가 지금은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지만 원래는 가성비의 끝판왕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제온을 오버클럭해서 3300X랑도 살짝씩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오버클럭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에이수스의 정품 X99 메인보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로 리얼 X99 칩셋을 탑재한 에이수스의 X99 디럭스라는 메인보드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가성비가 좋은 이제 중국산 메인보드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한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가성비라는 의미보다는요, 제온의 오버클럭 능력치를 좀 보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부품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오버클럭 해볼 CPU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스웰 E 기반의 제온 E5-1650V3입니다. E5 제온 라인업에는 1600번대 시리즈랑 2600번대 그리고 4600번대 시리즈가 있는데요. 맨 앞자리는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CPU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1600번 시리즈는 CPU를 한 개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 2600번 시리즈는 두 개까지도 같이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생긴 듀얼 CPU 메인보드에다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1600번 시리즈는요, 1650 이상 되는 모델의 경우에는 배수락이 해제가 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K가 붙는 일반 코어 i 시리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뭔가 좀 두근두근 하네요. 오버클럭 잠재력이 얼마나 될지 제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하스웰 E는 IPC가 거의 스카이레이크급에 근접하기 때문에 샌디 브릿지나 아이비 브릿지보다는 동일 클럭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수스의 X99 디럭스라는 모델인데요. 참고로 이것도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고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판매 당시의 가격은 약 5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중고로 16만원에 업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비싼 편이죠. 그래도 CPU까지 합치면은 인텔 치고는 저렴한 가격에 오버놀이를 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좀 오래됐을 뿐이지 기능은 요즘 나오는 중국기 메인보드 뺨따구를 그냥 10번도 더 칠 수 있는 스펙과 기능들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부터 보시면은 진짜 고급 메인보드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디럭스 라인업은 완전 고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칩셋 자체가 워낙 하이엔드 유저가 대상이라서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부는 12페이지 구성이라서 아주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의 DDR4 2666MHz 8GB 모듈 2개를 꽂아서 총 16GB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메모리는 3200MHz로 오버클럭을 했는데요. 정규로 지원되는 클럭은 2133MHz까지입니다. 4기가짜리 모듈도 4개를 꽂아서 쿼드 채널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칩이 이렇게 4개 달린 메모리는 인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기가짜리 듀얼 채널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생긴 3열 수냉 쿨러를 달아서 오버클럭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전압을 진짜 팍팍 넣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 쿨러마저도 3열 중에서는 제일 싼 제품이에요. 그래도 나름 EM텍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AS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샀고요. 성능도 상위급은 아니지만 무난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벤치에다가 조립을 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수냉 쿨러 위치가 네가 왜 거기 달려있는지는 아직도 애매하긴 한데 떨어지지만 않으면 됐죠.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를 사용했습니다. 조립을 마친 후에 바로 바이오스의 오버클럭 메뉴로 들어갔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CPU만 조져 봤는데요. 기본 전압은 대략 1.1V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1.4V를 넣어 봤습니다. 이때 베이스 클럭은 100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여기에 40배수를 먹여서 기본 클럭은 원래 3.5GB인데 바로 4GB로 당겨 봤습니다. 근데 진짜 뭔 일 있었냐는 듯이 바로 부팅되고 윈도우까지도 문제없이 들어갔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상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먹어줘야지 맞죠? 그래서 한 방에 바로 다시 500MHz 더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GB네요. 이거 과연 들어갈까요? 와, 로고 떴네요. 그리고 윈도우 부팅도 문제없이 잘 되고요. 하스웰 오버 잘 안 된다는데 뭐지? 그러면 500메가 받고 500 더 가볼까요? 그러면 CPU 클럭 5기가 되는 건데 이거 감당 가능할란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압 조정 없이 바로 갈게요. 두 손 모으고 제가 제발 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뜨네요. 부팅 실패입니다. 그러면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CMOS 리셋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시키고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5GHz 설정을 했지만 전압을 1.5V를 먹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 전압을 계속 먹이면은 CPU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원래 정해진 CPU 수명보다 확실히 조금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쓰지는 않을 거고 얼마나 올라가는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시켜 볼게요. 정말 이번에는 제발 켜지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안 켜지네요. 이 정도가 이 CPU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 CPU 클럭은 4.6GHz에 그리고 CPU 전압은 1.45V에서 안정화를 받고요. 여기에 캐시 클럭은 4.5GHz에 그리고 캐시 전압은 1.4V였고요. 메모리 속도는 3200MHz에 그리고 메모리 전압은 1.35V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측정한 제온 E5 1650V3의 성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438점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3245점이 나왔는데요. 옆에 라이젠 3 3300X랑 비교를 해보면은 싱글 점수는 여전히 좀 밀리고 그리고 멀티 점수는 좀 앞서는 수준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모든 제온 CPU 중에서 싱글 성능은 되게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러면은 게임 성능도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CPUG 벤치마크입니다. 간단하게 IPC를 알아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퍼런스를 라이젠 7 3700X랑 비교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요. 역시 좀 구형이라고 해도 클럭바를 아예 무시하지는 못하나봐요. 그러면 게임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라이젠 3 3300X도 이 메인보드랑 CPU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제온이랑 동일한 세팅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해상도는 풀 HD에 옵션은 최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최종 프레임은 평균 약 147프레임 정도를 뽑아줬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상업인데 이 정도를 뽑아내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위 1% 프레임조차 12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끊김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라이젠 3 3300X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살짝이지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평균 프레임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위 1% 프레임이 한 8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오긴 하네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풀 HD에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배그는 싱글코어 성능이 특히 더 중요한 게임이죠. 여기서 E5 1650V3는 평균 프레임 180 정도 수준에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3300X 쪽은 평균 약 182프레임에 하위 1%는 86프레임 정도를 기록을 해서 역시 단일 코어 성능은 거의 근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배그가 멀티코어를 조금 더 제대로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입니다. 옵션은 울트라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레식에서는 오히려 이겨버렸어요. 좀 더 멀티코어에 맞춰서 설계된 게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제온 E5 1650V3 쪽이 라이젠 3 3300X를 상회하고 있어요. 단일 코어 성능은 제온이 라이젠 쪽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온은 이제 6코어 12스레드고 라이젠 쪽은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게임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울트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툼레이더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거의 똑같았지만 하위 1% 프레임이 제온 쪽이 좀 높았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멀티코어의 힘이 보여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구형인데 이 정도면은 성능면에서 아주 많이 뒤진다고는 느낌이 안 드네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전력 소비량 측정입니다. 이렇게 전압을 미친듯이 엄청나게 주고 오버클럭도 했으니까 아마 소모량이 엄청 나긴 할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타임스파이를 돌렸을 때 기준으로 대략 시간당 360에서 380W 정도를 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미친듯이 먹긴 하네요. 그러면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만들어둔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최대한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전압을 엄청나게 줬는데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4.4GHz에서 약 1.32V에서 안정화가 되었거든요. 4.4GHz랑 4.6GHz의 성능 차이는 조금 나기는 할 텐데 그게 뭐 확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만약에 실사용을 할 거면은 4.4GHz 정도로 저는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CPU 전압도 엄청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 전력도 낮아질 거고요.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상당히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CPU를 약 112달러 정도에 샀는데요. 대략 우리 돈으로는 13만 3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은 가지고 놀기에 참 좋은 CPU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